안녕하세요 여러분, 시스템 창모의 모든 것이 창모의 한준택 팀장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저희 시창모의 고객분들 중에 창문 가격 때문에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은데, 그 중에 한 분을 또 컨설팅을 해드려서 1100만원을 아낄 수 있었던 사례를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영상을 통해서 여러분들도 그런 구체적인 방법들을 알아가시고 저렴하면서도 정말 좋은 창문을 잘 설계를 해서 여러분들의 집에 적용을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지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방법은 뭐냐면 법규 검토예요. 창문에 관련된 법규가 크게 4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단열 성능에 대한 거예요. 그래서 창문의 성능하고 연결이 되어 있는 거고, 두 번째는 뭐냐면 소방창에 대한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는 난간이에요. 그리고 네 번째 방화 유리창이에요. 이 4가지 창문에 관련된 법규를 검토를 하는데, 첫 번째 말씀드렸던 이 열관료율, 창문의 성능에 관련된 법규는 설계사무소에서 건축사분들이 굉장히 많이 알고 계세요. 그래서 쉽게 검토하고 진행을 하십니다. 소방창도 그래도 많이 알고 계세요. 근데 소방창에서도 어떤 부분이 잘 모르시냐면, 유리 사이즈가 900에 1200이니까 프레임 사이즈에 따라서 소방창의 크기가 실질적으로 달라지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그 부분에서 약간 오류들이 있을 수 있고, 시스템 창호 같은 경우에는 소방창을 특별히 지정을 해줘야 되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시스템 창호를 잘 모르는 건축사분들이 아니면은 시스템 창호를 적용하지 않은 설계에서는 이 부분이 잘 반영이 되지 않아서 사이즈 검토가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여기서 가장 많이 창문의 가격을 높게 만드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난간법입니다. 난간에 관련된 법규를 보통은 알고 계세요. 건축사분들 알고 계시는데, 아무래도 여러 가지를 검토를 하다 보니까 창문에서 딱 그 부분을 짚어서 검토를 안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예를 들면 창문을 가로가 700에 세로가 1500짜리 창문을 만들었어요. 근데 이 창문이 아주 간혹 가다가 창문이 이런 식으로 설계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2층 이상에서요. 그렇게 되면 어떤 게 문제가 되냐면, 이 밑에서부터 1200 이하의 창문이 열리는 부분이 있으면 난간을 설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지금은 800이니까 400 정도가 부족하죠. 그래서 여기 부분에 난간을 설치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면 모양이 어떻게 되냐면, 자, 모양이 이렇게 됩니다. 1200 이하로까지 다 이 고정창으로 열리지 않게 만들어 놓고 그 위만 열리게 됩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여기 중간바 들어가야 되고 여기 유리 쪼개지고 이렇게 되니까 금액이 올라가게 돼요. 금액이 올라가고, 또 하나 모양이 안 예쁘잖아요. 원래 설계했던 거는 세로로 길게 쭉 펼쳐지는 건데, 여기서는 이렇게 쪼개져 있으니까 모양이 안 예쁘고 실제로 금액은 더 비싸지고. 애초에 설계가 어떻게 됐어야 됐냐면, 애초에 설계가 처음부터 이렇게 되어 있어야 됐거나, 아니면은 원래 의도한 게 그 길이었다면 여기에 밖에 유리 난간을 설치를 해야 되거나, 그게 아니라면 여기에 턴책을 걸어서 조금만 열리게 해야 되는 거죠. 근데 이제 저와 이 건축주분하고 얘기를 했을 때는 골조 공사가 진행이 되기 전이었고, 그래서 자연스럽게 요렇게 설계를 바꿔서 진행을 하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이 밑에 부분만큼 금액이 빠지면서 금액이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렇게 비효율적인 창문을 만들지 않아도 되는, 저희에게 컨설팅 받지 않았으면 이런 창문이나 아니면은 이렇게 해놓고 조금밖에 안 열리는 그런 창으로 만들어졌을 거예요. 더군다나 이 창문들이 다 어디에 있었냐면 화장실에 있었어요. 그래서 실질적으로 이렇게 과도하게 클 필요가 없는 상황이었고, 그래서 이렇게 적당하게 사이즈가 조정이 되어서 금액이 줄게 됐습니다. 이런 사례만 있었던 게 아니고요. 요 사이즈만 있었던 게 아니고 굉장히 다양한 창문들이 이런 형태로 만들어져 있어서 이 난간 법규를 검토하면서 저희가 금액을 줄여드릴 수 있게 된 사례죠. 두 번째는 뭐냐면 오픈 방식을 변형했습니다.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는데, 제가 TS와 TT의 금액 차이, 또 TS와 외부 도어의 금액 차이를 조금 말씀드렸는데, 기본적으로 거실창처럼 가로 3000에 세로 2100, 가로 3200에 세로 2300, 이런 식으로 설계를 거실창으로 많이 하잖아요. 밖으로 나가는 거실창이나 아니면은 넓은 거실창, 통창을 좀 크게 하겠다라고 하는 경우에 보통
TS로 설계를 많이 합니다. 그리고 대부분의 건축사분들이나 아니면 창문 회사에서 그 창문들은 보통 TS로 설계를 많이 해줘요. 자, 근데 TS로 설계를 했을 때 장단점과 외부 오픈 도어, 외부 밖으로 열리는 도어로 설계를 했을 때 장단점, 그리고 그 창을 TT로 틸트 앤 턴으로 창문 형태로 했을 때 장단점이 있잖아요. 그 장단점을 다 파악을 한 상태에서 건축주분과 충분히 소통을 하면서 설계를 했을 때 TS로 꼭 하지 않아도 TT로 했을 때 훨씬 편한 부분들이 나오게 됩니다. 네, 제가 또 그걸 기가 막히게 찾아드려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 거의 TS 가격의 50%에서 60% 정도로 줄어들어요. 거의 반값으로 줄어듭니다. 근데 사용성은 훨씬 더 편한 거죠. 물론 모든 TS를 TT로 바꿔야 된다는 게 아니에요. 건축주분이 스스로 깨닫게 되는 부분들이 있어요. 이거는 이런 식으로 바꾸면 좋겠다라는 부분들이 있어요. 그렇게 했을 때 오히려 금액이 저렴해지고 사용성이 높아지는 방식들이 있습니다. 그게 대표적인 게 TS에서 TT로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도 세 군데가 그렇게 바뀌었어요. 그러니까 거기에서 굉장히 많은 금액이 세이브가 됐죠. 또 하나, 밖으로 열리는 문도요. 문도 내가 밖으로 나가는 거기 때문에 보통 창과 문 구분을 하잖아요. 창문은 사람이 나가는 게 아니고 사람이 나가는 거는 문. 이렇게 구분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독일식 시스템 창호에서는 틸트 앤 턴이 문 사이즈로 바뀌면 문이 되는 거예요. 큰 창문으로 생각을 하시면 되는 거죠. 사실 미석이 창도 이게 조그마면은 창문이고 크면 문이잖아요. 독일식 시스템 창호도 마찬가지인 거죠. 그런데 관행이 어떻게 되냐면 보통 큰 창은 TS나 밖으로 열리는 문으로 설계를 합니다. 그럼 비싸요. 근데 TT로 설계를 하게 되면 굉장히 금액이 낮아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그런 부분들을 찾아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세 군데 플러스 외부 오픈 도어를 TT로 바꿔드림으로써 네 군데를 그렇게 해드리고 굉장히 많은 금액을 세이브 시켜드렸습니다. 그래서 오픈 방식을 변형을 하는 건데 무조건 바꾸는 게 아니고 아까 말씀드렸죠. 그 공간에 대한 정확한 사용처를 건축주분과 제가 많은 이야기를 합니다. 건축주분 중에서도 건축주 가족이 있잖아요. 그 가족분들 중에서도 어떤 분이 어떤 용도로 사용을 하시는지 디테일하게 이야기를 해서 오픈 방식을 변형해서 금액을 굉장히 많이 세이브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1,100만 원 아껴드린 세 번째 방법은 뭐냐면 전체적인 크기가 수정이 있었습니다. 어떤 스펙 변화나 뭐 이런 것보다 그냥 자체적인 크기 수정들이 있었어요. 왜 그러냐면 설계사무소에서 건축사분이 생각하는 이상적인 창문 사이즈와 건축주분이 그 도면을 받고 이렇게 이 정도 사이즈로 설계가 됐네 라고 인지하는 것과 실질적으로 내가 그 창문을 열어보거나 아니면 창문 사이즈 실제 사이즈를 경험을 하고 나서 바뀌는 부분이 있어요. 여러분 2100 정도 가로가 2100mm 죠. 2100 정도의 세로가 800 정도 되는 창문 사이즈가 어느 정도 될 것 같아요. 그래서 감이 오시는 분도 계시고 감이 안 오시는 분도 계세요. 이게 넓다 좁다 뭐 길다 짧다 이거의 문제가 아니고 어떤 공간에서 가로가 2100에 세로가 800이면 어떤 정도의 크기인지 어느 정도로 와닿는지에 대한 거는 일단 첫 번째 내가 실제 사이즈에 대한 감이 있어야 돼요. 근데 대부분의 건축주분들은 어떻게 보냐면 도면을 보고 도면 전체 그림의 비율로 생각을 해요. 근데 그게 아니고 내가 실질적으로 2100이 어느 정도 길이고 거기에 800이 어느 정도 길인지에 대한 감이 있어야 돼요. 그 감을 어떻게 찾느냐? 가장 쉬운 거는 줄자로 재는 거죠. 근데 저희가 컨설팅 할 때 어떻게 하냐면 저 뒤에 스크린이 있죠. 저 스크린에 실제 창문 사이즈를 띄워드려요. 그리고 손잡이 위치를 표기를 해드립니다. 그러면은 건축주분이 그 창문이 달릴 높이까지 나오는 거죠. 그 높이에서 창문 손잡이를 열어보기도 하고 창문 사이즈, 그러니까 유리 사이즈를 실제로 경험을 하는 거예요. 그러면 생각보다 크게 설계가 되는 부분들을 많이 찾을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과한 거죠. 이번에도 저희가 다른 양평의 옥천 현장에서도 뭐가 있었냐면 아이방인데 창문이 너무 크게 설계가 된 거예요. 그 두 개의 창문이 나란히 설계된 그 바로 뒷집에 마당이 보여요. 마당이 있어요.
그러니까 그 뒷집이 높은 곳에 있는데 거기에 1층 높이와 이 옥천의 이 집의 2층 높이가 같은 거죠. 그러니까 아이 방인데 아이가 노는 게 그대로 다 들여다 보이는 창문인 거예요. 다행히 이제 벽돌이 조금 쌓이면서 창문 사이즈가 좀 줄었고, 그리고 이제 블라인드를 하기로 결정을 하셨는데, 어쨌든 그런 거예요. 그래서 공간별로 정말 창문 사이즈가 커야 되는 부분이 있고 작아야 되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이 부분이 커야 되는 부분은 커지기도 했고요, 작아야 되는 부분은 작아졌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전체적으로는 창문 사이즈가 줄었어요. 그리고 많은 분들이 살짝 간과하는 부분들이 살짝 있는데요. 그게 뭐냐면, 여러분 동향 창문 어떻게 생각하세요? 동향 창문, 해가 뜨는 부분의 창문, 근데 침실이에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제가 지금 오피스텔에 살고 있는데 오피스텔에 침대가 있는 부분이 딱 동쪽입니다. 약간 북동 쪽이에요. 자, 해가 뜨면요, 자연스럽게 집의 모든 부분이 밝아지면서 저의 눈에 햇빛이 가득 들어오면서 모닝콜을 하지 않아도 요즘 같은 시기에는 거의 새벽 6시면은 그냥 중천이에요. 눈을 뜰 수밖에 없습니다. 피곤해 죽겠는데. 피곤해서 난 더 자야 되는데, 어제 야근하고 막 현장에서 늦게 들어갔고 피곤한데 더 자도 되는데 해가 저를 깨워요. 이게 건강하지 않습니다. 전원 생활로서 뭔가 바람직하고 건강할 거라고 생각하는데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루 이틀이지 매일 그렇다고 생각을 해봐요. 자, 동쪽의 창문은 안 좋습니다. 특히 침실에서는요. 그리고 거기다가 그 낮게 있으면 더더욱 안 좋겠죠. 여러분 서양창 어떻게 생각하세요? 서양창. 자, 가을의 서양 아주 죽음입니다, 여러분. 근데 그게 침실에 크게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은 내가 잠깐 쉬려고 침대에 잠깐 쉬려고 하는데, 아니면은 뭐 거실 쪽에 소파가 있는데 서양 빛이 아주 강하게 처마 밑으로 되게 얄밉게 들어오는 거죠. 안 좋습니다. 그래서 동양창과 서양창, 그리고 특히 뭐 북향창은 말할 것도 없죠. 네. 요 부분들을 그냥 무조건 작게 해라 이게 아니고 사이즈와 높이를 굉장히 잘 조절을 해야 됩니다. 근데 그러다 보니까 이 집 같은 경우에는 많이 조정이 됐어요. 그래서 전체적인 크기와 그 방향이 수정이 되면서 1,100만 원이 줄어들게 됐습니다. 자, 근데 사실은요 1,100만 원이 아니고 거의 1,300만 원 정도 줄었는데 제가 200만 원 정도 다시 늘렸습니다. 왜 그러냐면, 보통 이제 건축주분들이 그 평면도를 놓고 맞바람이라고 하죠. 이쪽에서 열려 있으면 반대쪽이 열려 있어야 바람길이 형성이 되면서 통풍이 잘 되죠. 환기가 잘 됩니다. 이 부분은 잘 이해를 하세요. 그리고 만약에 이 부분이 벽이어서 창문이 없어요. 그러면은 요쪽이 열렸으면은 요 밑에 부분이 열려서 이렇게 기역자로라도 환기가 돼야 맞바람이 불면서 환기가 잘 되는 것은 대부분이 이해를 하고 계십니다. 근데 수직 환기가 있어요. 수직 환기 설계도 해야 돼요. 그러니까 1층이 열려 있으면 2층도 열려 있어야 요렇게 환기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정체되는 공기가 없게 되는 거죠. 층별로만 환기가 되는 게 아니고 그 사이 공간들 있잖아요. 계단이나 천장에 머무는 공기들, 아니면 바닥에 깔려있는 공기들을 환기시키려면 아래층과 위층이 같이 열려 있어야 수직 환기가 됩니다. 특히 다락 같은 경우에는 수증기가 갇히거나 공기가 오염된 공기가 갇혀있는 경우가 굉장히 많아요. 그러니까 다락과 2층이 통로로 연결돼서 환기가 되어야 됩니다. 그쵸? 그래서 환기 부분에서 제가 원래 그냥 고정창이었던 것을 환기창으로 바뀌면서 금액이 조금 올랐어요. 또 하나는 보일러실. 보일러실을 원래 보통 이제 철문으로 많이 하시는데 거기가 또 다용도실이랑 연결되어 있는 부분이어서 안 된다. 이건 단열 계획이 단열 성능이 높은 창문으로 하지 않으면 벽체가 차가워지는, 실내 벽체가 차가워져서 쾌적하지 않은 환경을 만들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을 이제 도어를 추가하면서 금액이 좀 올라갔어요. 전체적으로는 1,100만 원을 아껴드릴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전체적으로 시스템 창호를 1,100만 원을 아껴드린 컨설팅 내용에 대해서 말씀드렸고, 사실 이거 말고도 굉장히 디테일한 여러 가지 이야기가 있었는데 좀 짧은 시간에 정리해서 말씀드리다 보니까 핵심적인 몇 가지를 말씀드리게 됐습니다.
네, 여러분들에게 분명히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 제가 다음 영상에서는 여러분들의 창문이 비쌀 수밖에 없는 이유, 결정적인 구조적인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리고 그것을 어떻게 해결하느냐에 대한 구체적인 방법까지 제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고, 오랜만에 제가 이 얘기를 하네요. 어쨌든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 여러분들이 언제나 좋은 집을 지어가실 수 있도록 저희가 최선을 다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한 팀장이었습니다.